안녕하세요.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학생 기자단 혜진이 팀 데크입니다. 민혁 씨,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다니 정말 멋있네요. 역시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프로그램 바로 진행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혜진 씨,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현직자분과 해진공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인터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데크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책지원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작년 5월 말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하고 한 달 더? 1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관련 해양 쪽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이름을 보고 우리 학과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고 조금씩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유동성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보니까 위치도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해양진흥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의 복지로는 뭐 그냥 다른 회사들이랑 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뭐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건강검진? 이런 거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그 회사 자체 복지는 아닌데 하나 자랑거리가 있는데 저희 그 1층에 보면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랑 투썸이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말고 투썸이 여기 건물에 여기 아이파크 입주에 있는 회사들한테 식음료를 20% 상시 할인을 해주거든요. 사원증을 제시하면은.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할인폭이 커서 좋더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주변 경관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업무하거나 또는 뭐 출근할 때 이렇게 나가서 걷다 보면은 좀 기분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해요. 일단은 사실 공기업은 사실 순환근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뭐 서울 사무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저희 여기 부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거 측면에서 조금 안정성이 있고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뭔가 그런 주거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좀 머리가 아파진 일이 없으니까 업무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어요. 저희는 뭐 해양수산부 정책 사업을 납작받아서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로서는 뭐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뭐 우수선화주나 운임공표제나 그 친환경 설비 개량 2차 보전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3개 말고 더 있긴 한데 여기 뭐 물어보신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랑 국가 필수 선대 제도 같은 거는 저희 주 사업은 아니고 제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운임공표제 업무를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 팀에서는 하는 업무가 이제 친환경 설비계랑 2차 보전이랑 특별 보전 이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 보전에 참여하는 선사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뭐 해운 물류업계 등에서 폭넓은 지식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공사 자체 예산이랑 다르게 조금 더 예산을 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서 그런 예산 관리나 또 정책이다 보니까 법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능숙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쌓을 수 있는 커리어라고 한다면 이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사업 많잖아요. 그냥 여러 군데 뭐 그런 다른 정부 사업이 투입되었을 때 그런 쪽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 설비 개량의 보증 대상이 되는 장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그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인 BWMS나 아니면 스크러버 이 두 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IMO 환경 규제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더 강화되고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가 이제 저희 팀의 관심사거든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과연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그런 수요를 미리 캐치하고 보증 상품에 그런 항목들도 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관심사로는 IMO 환경 규제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부를 추천한 이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거든요. 뭐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사나 하주사들 인증 등급 받으려고 신청을 하시면은 서류를 일단 받은 다음에 현장에 실사를 가요. 그러면 실사를 가면은 일단 그 회사 가서 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날 거고, 또 그 평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랑 뭐 교수님들, 연구원님들 이런 분들 평가단을 꾸려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출장이 많은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방금 전처럼 그런 인증평가단 아니더라도 그 뭐 교류회 같은 게 많아요.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뭐 선하주사 간에 좀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다들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그럼 뭐 저는 선사분들도 뵙고 하주사분들도 뵙고 또 유관협회들, 해운협회나 무역협회 이런 분들도 좀 뵙게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정책이다 보니까 뭐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만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추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안에서도 그 계약 건수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대출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 대출이 이제 6년을 가거든요. 1년간 거치를 하고 5년간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1년간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일단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가 남은 5년에 대해서는 빌린 대출 금액을 매달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대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6년이 가야 끝이 나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선사들을 대상으로 보증이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상품이 나갔을 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업무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다양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몰리게 되면 조금 이제 업무가 좀 바빠지는 경우가 있죠.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는 선화주 간 불공정 간행을 근절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화주 상생 협력 기업의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에는 1등급과 2등급이 있고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은 대표적인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선사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하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고 뭐 다른 혜택들도 더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선사가 인증을 받으려면은 컨테이너선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벌크선 같은 부정기선도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그리고 뭐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방안을 고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화주 상생 협력을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는 제가 아까 전에 뭐 저희 선사랑 화주사들이 모여서 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저희 상반기에 선화주 교류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 모여서 뭐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선사랑 화주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뭐 서로에게 바라는 점 그런 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게 좀 상생협력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연말에 그 상생협력 사례랑 공로자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선화주 간의 뭐 상생협력 사례를 경진대회를 열어서 좋은 사례를 뽑고, 또 상생협력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하신 분들을 인증기업의 직원분들 중에서 한 분씩 뽑아서 공로자 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잘한 분들에게 좀 보상을 주면서 그런 좋은 사례를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국가필수선대 제도는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자국선언 안정적 고용을 위한 해운항만유지법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88척을 지정 및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국가필수선대로 지정이 되면은 그 선박 안에 외국인 선원은 최대 6명까지만 고용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임금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시니까 그런 외국인 선원분들과 한국인 선원분들 간의 임금 차이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 유지 어려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 해기사가 해양대랑 해사국, 오션 폴티넥 등의 기관을 통해서 매년 평균 약 1,200명 정도 양성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렇게 공급이 많이 돼도 신규 해기사의 절반 이상이 졸업을 하고 나서 6년 이내에 육상으로 이직을 하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해상 쪽에서 근로 여건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솔직히 필요한 것 같고, 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기본안을 참고를 하면은 그렇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근로여건 개선이나 선원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기본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해수부 선원정책 기반해서 뭐 선원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향에 따라서 운임과 요금의 변동성이 큰데, 운임공표제라는 제도가 이러한 변동성이 화주의 영업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사들이 매 분기마다 운임과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신고한 운임이 만약에 10% 뭐 위로나 또 밑으로 변하게 되면 또 수시 신고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요약을 하자면 이 하주들이 운임과 요금을 좀 투명하게 공개된 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를 그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운임공표제에서 원칙은 운임을 신고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선사랑 하주 간의 거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거래할 때마다 등록을 하는 건 사실 너무 번거롭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운임과 요금으로 3개월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임 신고를 장기운송 계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장기운송 계약 신고에 대한 거를 좀 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운송 계약 신고 서류를 제가 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뭐 크게 보는 거는 운임과 요금을 계약서에 첨부를 했냐, 그리고 하주가 최소 약정 물량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또 적혀져 있냐, 그리고 지금 장기운송 계약이다 보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 운임과 요금이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일단 고정시켜 놨더라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서 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운임과 요금 변경에 대한 협의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거를 잘 갖추신지 확인을 하고 갖출 수 있도록 또 도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기운송 계약 신고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계랑 2차 보전이랑 특별 보증이 사실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선사가 IMO 규제에 맞춰가지고 규제에 대응해서 친환경 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선사가 은행에 친환경 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2%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보전을 해줘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대신 이제 납부를 해줍니다. 네, 그 이자를 해양수산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도 하고 대출하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 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게 특별 보증이고요. 그러니까 2%를 보전해주는 게 2차 보전 사업이고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게 특별 보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장비를 장착하기 위한 그 대출금을 빌릴 때 이자를 조금 절감해서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친환경 설비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출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보증서로 이제 보증을 해주니까 저희 공사의 보증을 믿고 이제 선사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사랑 은행이 이제 서로 좀 윈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이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뭐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보증 사업이 대출 기간이 6년, 그러니까 1년간 거치를 하고 5년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계약권 하나에 대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이 장비가 배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초기 설립되고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많은 배들이 이제 친환경 설비를 장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배들이 이제 특별보증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업 기간도 길 뿐더러 이제 계약 건수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다 많은 인력이 좀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관이다 보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적은 서류에 뭐 오차가 나서 근데 그게 좀 많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고 그래도 금융 공기업에 속하기는 하니까 이제 숫자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에서는 정말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돈이 나가면은 다시 또 처리하는데도 뭐 그냥 돈을 뭐 돌려주세요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서류도 또 작성을 해야 되고 되게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함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소통 능력을 적었어요. 저는 약간 외부의 분들보다는 내부 분들, 뭐 저희 팀 분들이나 아니면 타 팀들 이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학생 때는 그냥 나만 잘하면 다 잘 됐거든요. 그냥 나야 공부 잘하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뭐 잘한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게 없고 타 팀한테 업무 협조 요청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타 팀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도 있는데 이 소통 능력이 좀 좋아야 좀 업무도 똑같은 업무도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고 빠르고 원활하게 되려면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중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업무를 하는데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건 사실 다른 회사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는 공사랑 정책지원부에서 일단 근무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긴 해서 좀 넣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해양진흥공사가 직렬이 보통 사무직렬이 많기도 하고 또 분야는 해운이나 금융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직렬로는 사무 아니면 분야로는 뭐 해운이나 금융이랑 관련된 활동을 해보시는 게 추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것을 보실 때 약간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기자단도 이제 저희 회사에 직접 오셔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만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영어를 접할 일이 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약서가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좀 영어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은 뭐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게 뭐 없으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한 줄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를 하면은 뭐 인턴이라 할지라도 업무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업무에 기반해서 뭐 본인이 느낀 점이나 또는 뭐 성취했던 것들을 자소서에 결국 들고 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인턴 하나를 하면서 얻는 게 뭐 자소서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자소서 첨삭 같은 거 좀 부탁드릴 수도 있고 해서 인턴이 좀 여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 뭐 공기업에서도 인턴 한 번 한 적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인턴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자소서 쓸 때 제가 이뤄냈던 것들로 다 자소서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없고 앞으로도 인턴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절망하지 말고 알바를 했던 경험이나 이런 기자단 하면서 있었던 뭐 이야기 일단 뭐 기자단만 해도 뭐 여기서 뭐 어떠한 거를 얻었는지 성취적인 걸로도 적을 수 있고 아니면 팀을 이루셨으니까 뭐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 뭐 문제 해결 능력 팀원들 간에 심각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달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율해 나갔던 과정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뭐를 하든 내가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입사를 준비할 때 뭔가 막막하진 않을 것 같아요. 회사 들어온 지 1년이 좀 넘어왔는데 1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빨리 숙달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좀 능숙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아무래도 선박 도입하는 그런 사업을 좀 맡아보고 싶은데 그런 뭐 선박 관련해서 사업 구조를 직접 좀 짜보거나 하는 등의 활동에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선박 도입 관련한 업무 하고 싶어요. 해양과 금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운금융 리더 국내 선사들이 선박, 컨테이너 박스, 터미널 등 해운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에서 힘차게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여기까지 맞습니다. 책임감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주임이라서 지원하는 업무나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원하는 업무 수행 및 결과 성취를 통해 공사에 큰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부산의 자랑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혜진이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하시는 활동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한다는 건 되게 큰 행복인데 부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